자, 대우건설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일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 질문이 정말 많아서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 연봉 차트를 틀어놓은 이유 뭘까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차트를 틀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2월에 분명 4천 원일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죠? 4월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말자. 그리고 썸네일에는 제가 뭐라고 달았었죠? 3만 원 간다라고 해서 썸네일을 달았었어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36,2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 2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예고라고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뭐죠? 지금 주의 종목으로 두 번이나 지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사항 중에서 28일에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맞아요. 경고 종목이 지정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사례를 토대로 해서 대우건설이 이제 다음 주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어느 구간대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 또는 신규 매수 타이밍을 이용해서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 목표 주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 주가를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평가 이익이 10배 수업에 추가적으로 맞아요.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려고 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잠깐만요. 9시 59분 지나고 있네요.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대우건설 2월 달에 매수했던 이유와 근거를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건설 부분을 이끈다. 두 번째는요. 원전 부분을 이끈다. 세 번째는요. LNG. 그죠? LNG 부분을 이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건설과 원전과 LNG 이 세 가지는 뭐죠? 주도 업종이죠. 그 주도 업종 중에서 대우건설이 뭐죠?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요. 이 두산에너비티가 조정을 받다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뭐죠? 원전. 바로 이 부분. 이것도 대우건설이 이끄는 사업부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중소형주들 요거에 반등 나온 것도 대우건설이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화본 역시나 맞아요. 대우건설이 이끌고 있다. 예, LNG 부분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죠? 건설 부분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GS건설부터 시작해서 요런 종목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유도 대우건설의 사업부 즉 대우건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께 자, 4,000원 2월 달에 여러분께 분명히 우리 대우건설 매수하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4월까지는 한 주도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이제 28일에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자, 쥐다자 훈련소 채널은 공적인 채널인 걸 다시 한번 더 강조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거의 100% 오를 수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자, 올해에도 여러분들 대우건설을 보유하시면서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다음 주 기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자 댓글로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채널 만든 이유는요. 제가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올해 60세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종목을 뭐죠? 어이없는 가격에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영상 제작하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 궁금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고 종목, 주의 종목 사실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많이 질문이 많았는데 21일자에 이게 주의 종목으로 한번 지정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23일자에 역시나 다시 한번 더 주의 종목이 지정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21일자와 23일자의 주가를 보시죠. 자, 21일자의 주가. 자, 이때 더 오르면 안 돼요라는 시장의 어떤 경고 조치였지만 결국 뭡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줬죠. 자, 그러면 23일 장 종료 후에 요게 나오면서 뭐죠? 다시 한번 더 주가 오르게 되면 뭐다?
맞아요. 경고 종목이 지정될 수 있다. 예고 조치가 나왔죠. 근데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의도적인 주가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중장기 급등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급등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뜻이고요. 중장기 급등.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1번. 맞아요. 이 종가. 자,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아니 무조건 15일 전에 주가보다는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돼야 되는데 자, 종가 기준을 포함해서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그러면 아마 쉽게 생각해 볼게요. 경고 종목이 지정되려면 36,200원. 여기 딱 끝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경고 종목 지정되는 거예요. 100%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오고요. 추가 매수타점, 신규 매수타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일 전날 15일 기준으로 한 주가 상승이 주가 지수 관로 딱 쳐지죠. 업종 이게 뭐죠? 3배 이상 올랐을 때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대우건설은 어떤 업종에 지금 포함해져 있나요? 대우건설, 대우건설, 건설 업종에 표현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업종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실제로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강했어요? 아니면 약했어요? 더 강했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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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구간대에서 우리가 2월 달에 편입했는데 더 강했죠. 근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의 뭐죠? 지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건설 업종의 이 상승세, 자, 2월 달에 있었던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올랐죠. 근데 대우건설 어땠어요, 지금? 예, 거의 10배 올랐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우리는 이 조치들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가만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소의 조치 중에는 주의와 경고와 위험의 조치라는 게 있다. 이 많이 오르면 주의 종목이라고 하고요. 많이 오르면 경고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이절에 거래 정지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위험의 종목에 지정되면서도 오를 녀석은 일정 부분의 조정을 준 상태에서 오른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 중에 아니 근데 과거에 2월 26일자에 경고 종목 지정되면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 조건이 생기면서 이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 날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기죠. 2월 12일 영업 손실 8천억대 대우건설. 자, 그러면 이번에 28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월 12일에 대한 주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 2월 12일 여기죠. 실적 발표 나오고 적자 전환이다라고 해서 연간 실적 발표했지만 여기서 살짝 조정 이후에 재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락 구간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28일에는 실적이 나와요. 1,000억 정도 나옵니다. 1,000억 정도. 기대치보다 사실 조금 안 좋게 나올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 당시에 3월 3일에 급락, 3월 4일에 급락. 이건 왜 급락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이 당시에는 자, 3월 3일과 3월 4일의 급락. 이건 경고 종목에 지정돼서 급락 나온 게 아니고 시장의 급락 때문에 동반적으로 급락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지금 이때 경고 종목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도 이런 큰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는 시장의 두 번째 뭐죠? 아주 큰 이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추가 매수하자 했잖아요. 근데 왜 이번은 28일 화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 제가 본 실적 발표 하는데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때는 시장의 급락이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들락날락하는 구간대에서 오히려 거꾸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누가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자는 누가 있어요?
기관, 외국인. 개인들은 다 틀린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자, 36,200원이라는 이 가격을 넘어서면 경고 종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고 종목이 지정돼도 오를 녀석은 오른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효성중공업 기억하세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과거에 투자 경고 종목에 2025년 7월 29일에 실제로 지정된 적이 있었고요. 7월 28일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2025년 7월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지금 지나고 보게 되면 여기 짧은 조정 이후에 지금 몇 배가 올랐죠? 4배 가까이 올랐죠?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은요.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은 이런 거래소의 조치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 급락이겠죠? 이때처럼? No.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현재의 구간 때 다음 주 매도를 걱정하는 게 아닌 뭐다? 신규 매수 타점, 주가 매수 타점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작년에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된 효성중공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대우건설로 올해 들어서 돈벼락 맞고 있는데 여기서 돈벼락 들어오는 거를 내가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유튜버들은 뭐 5,000원, 6,000원대에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대우건설에 대한 초점이 가장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뭐죠? 재건이죠. 재건이죠. 그럼 건설 부분의 실적이 나올 테니까 만일에 건설 부분의 대우건설의 실적이 나오면서 다른 건설주들의 주가 향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우건설은 어떤 산업도 이끌어요? 원전 산업도 이끌죠. 즉 건설 부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의 미스 사건이 오히려 대우건설에 맞아요. 뭐죠? 호재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마시라는 건데 요것도 한번 나온 거라서 이란 외무부 오만 뭐죠? 방문 뒤 파키스탄 복귀 협상 재개 불씨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협상에 대한 부분이 틀어졌다라고 해요. 또 이제 다시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나온 건데 이게 떠트는 바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과정에서 협상 결렬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조정 이후에 재급등. 여기도 결렬이라고 했지만 재급등. 결국은 뭐냐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는 결국은 협상 될 수밖에 없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죠? 맞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시장은요. 보이지 않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8일에 대한 실적, 그죠? 변동성을 위아래 변동성만 확대할 뿐 결국은 향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뭐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 급락한다? 아니죠. 오늘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요때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거꾸로 올랐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이렇게 완벽하게 열리기 시작할 땐 매도하는 게 아니고 보유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우건설에 대한 아까 차트를 이렇게 연봉 차트를 기준으로 틀어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당시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와 2026년도 지금 20년의 사이가 있죠. 이때 우리가 20년 만의 사이클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시장은 그죠? 이 20년 만의 사이클이 도래하는 즉 이때는 성수, 이때는 뭐죠? 비수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이클이 20년 동안 눌려 있다가 환골탈퇴했을 때 이때가 바로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녀석들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어떤 생각을 하는 애들은 바로 이거죠. 대차 바로 뭐죠? 맞습니다. 4월 14일에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수량들을 상환시키고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못 치니까 주가가 급등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최근 들어서 요 정도 구간대에서 50만 주, 80만 주, 137만 주 대차 거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대차 거래 이게 뭡니까? 빌려온다. 공매도를 사용한다. 여러분들 증권사 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나와 있을 겁니다. 내 주식이 누구에게 빌려주는 게 지금 생기질 않았나. 이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풀어야 돼요.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제가 요 부분 월요일에라도 여러분들 대차거래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주식을 빌려 줬을 수도 있어요. 요거 우리가 해제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 140만 주, 150만 주, 요 부분에 들어와 있죠. 이들은 지금 최대한 무엇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맞아요. 주가를 최대한 조정받게 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의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면서 뭐죠? 맞아요. 공매도를 사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요런 애들들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 뭐죠? 대차거래. 요걸 여러분들 해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따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온 거래량이 떠난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인들 떠난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300만 주 넘게 팔았는데요. 아예 적게 팔고 많이 들어오고 적게 팔고 많이 들어오고 결국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뭐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벌써 10.8%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6%가 되지 않았습니다. 13조짜리 업체입니다. 시장에 당연한 건설과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맞습니다. 원전 산업을 대표하는 주자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영업이익이 이게 적자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과거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떨 거 떨었습니다. 앞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1분기 실적은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 시장은요.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2분기 실적부터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사건으로 목표 주가 지금 36,000원짜리가 나와 있는데 성향 보고서 나올 거예요. 왜? 시장은 때로는 적자에서 부실됐던 부분을 떨궈내면서 그 다음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는 당연시하게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레퍼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단순히 여러분들이 연간 적자가 나왔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셨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주타짜 안 교수님 이게 그때 그 4,000원대에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합리적인 당위성이라는 부분을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폭이 조금은 느려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 그죠? 이렇게 좀 느려질 수 있을 때 오히려 어차피 얘도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이 대우건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월요일에 이 대우건설 그다음 다음 주 28일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된다? 실적 발표 나오는 변동성에라도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매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매도를 하셨잖아요. 모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그런 분들은 제가 자 신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잡는 기회 여러분께 만들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요런 부분 때에서도 지나고 보게 되면 매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들 매도하셨죠? 잠깐 영상 봐도 될까요? 오케이. 자, 뭐 알아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10배, 20배 수익 내는 건 알아야 가져가는 겁니다. 요때 영상 제작했던 거 잠깐만 우리가 복귀해 보도록 하시죠. 이승희 선배님들. 자,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게 되면 이 4월 13일에 제가 분명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란,
미국 협상 결렬에도 급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이 당시의 가격을 보게 되면 23,750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잠깐 봐도 될까요? 네, 보도록 할게요. 대우건설 하나만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4월 12일 26,100원, 그죠? 이 가격을 뚫고서 실제로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줄였죠. 근데 지금 이란과 미국의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협상 결렬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주가가 실제로 오늘 25,000, 맞아요.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완벽히 줄어있죠. 항상 우리는 이 중간중간 조정 과정에서 이런 거래 없는 주가 조정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거래 없는 주가 조정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팔지 않았던 이유와 합당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연봉 차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신고가를 뚫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자, 볼게요. 그 부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자, 이때 가격이 얼마죠? 25,500원. 그러면 잘 볼게요. 26,100원. 그리고 26,500원. 그럼 얼마만 더 뚫어낸다고 한다면 이게 사상 신고가 가는 거였죠? 400원이죠. 자, 이때에 대한 거래량과 현재에 대한 거래량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의 매물대는 뚫어내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9,851원이라는 이 가격은 100%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100% 뚫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4월 13일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23,750원에 29,851원을 100% 뚫어낼 수 있다. 아니, 무슨 나중에 어떤 비난을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이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돼야만이 외국인이 판다, 누가 판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는 무엇이다?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적자,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때 추가 매수 타점의 기회, 신규 매수 타점의 기회를 통해서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50% 이상, 많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4,000원대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몇 배? 한 7, 8배 수익을 내고 있죠. 다음 주 여러분들 만일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여러분 주가의 변동성을 이끌고,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만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만일에 주가의 변동을 확실하게 또 시장에서 어떤 공매도 세력들이 이끌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인 체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없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만든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오케이. 4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았지 않았는데 어이없는 가격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입니다.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추가 매수 타점, 신규 매수 타점 문자 한번 이번에 한번 제 사비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우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타점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대우라고 해서 두 글자 제 개인 번호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정확히 타점 여러분께 공유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항상 지나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기회였죠.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가 뭐죠? 과거의 이 경고 종목, 이때와 지금의 경고 종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흔들려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이때와 이때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기울기를 봐야 돼요. 앞으로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은 뭐죠? 맞아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때가 시장은 뭐죠? 가장 종목들을 무섭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여기까지 급락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번엔 이런 급락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그렇습니다.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 지금 재건, 원전, 그리고요 LNG 관련된 수혜주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주역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오른 상태에서 나중에 좀 조정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흔들려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때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쭉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시장은요 항상 수혜주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죠? 왜 그렇죠? 대우건설이 이러한 방향성을 그릴 때 야 나도 수혜주야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 수혜주라고 하죠? 그래 나 GS건설 나도 수혜주거든. 그죠?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원전과 뭐 이 그 건설 두 가지의 날개를 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DLENC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우건설이 더 강한 거예요. 요런 애들을 지금 시장에서 뭐죠? 끌어올리죠. 끌어올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우리는 대우건설은 효성중공업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가장 먼저 그죠?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전력기기 쪽을 이끄는 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작년에 매도한 게 아니고 뭐죠? 많이 올랐다 싶었을 때 뭘 했어요? 12월에 같은 전력기기 있는 LS1렉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더니 뭐죠? 역시 신고가네죠. 그리고요. 같은 전력기기 있는 산일전기를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더니 역시나 또 신고가를 내죠. 그러다가 자 전력기기 하면 케이블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대우건설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경고 종목 지정되면 급락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 조정에 여기 오게 되면 이거는 잘 판 겁니까? 못 판 겁니까? 못 판 거죠?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올라가서 여기 수직으로 꼬라박으면 모를까? 에? 요렇게 하다가 딱 쏘아 올린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라도 요렇게 돼버려.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도 여기네. 그 폭에 대한 기울기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다 털린 거네. 그러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저 요거 한번 저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중기 투자 여러분들은 대우건설의 향후 나올 재료들 원전, 건설, LNG 이 세 가지 어떤 재료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10배 수배 가는 수익을 내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족보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대우건설의 사업 부분 딱 세 가지별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테마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이다? 대우건설의 향후의 주가의 상승 이후에 변동폭을 확대하는 사건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결국 뭐다?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대우건설 연말까지 보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개선한다고 한다면 자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수익 낸다라고 했는데 대우건설 하나로도 수익을 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2차 파동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4410-2561 대우라고 해서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중기 투자 여러분들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마세요. 유튜버들 매도해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거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린 거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아시죠? 어렵게 제가 좀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활용하시면서 큰 수익 내시는데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영상 딱 일요일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는 뭘까? 재건 협상이 뭐 안 좋다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게 되니 이런 거였다. 경고 종목 지정되면 하락한다. 효성중공업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결국 3배 더 올랐다.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에 정확히 이들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장난질을 했다. 근데 이 장난질하는 과정에서 제가 썸네일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의도적이다 이거지. 왜 의도적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임원,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자, 제가 이 뭐 올해 60세대입니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립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2,896주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걸 32,500원에 팔았네요. 4월 23일에 이 공시를
실제로 4월 24일에 내요. 그리고 나서 자, 임원진들의 매도는 악재입니다라고 했어야죠. 너무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2829주가 지금 이걸 뭐라는 거죠? 완벽하게 개인들 물량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흔들리면 되냐고요. 안 되겠죠. 자,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죠? 4월까지는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두사의 비틀 보유하신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에 제가 맞아요. 대우건설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자,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입니다. 대우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목표 주가 제가 썸네일 적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주가 몇 사점 신규 몇 사점 이렇게 잡아드릴 거고요.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꼭 들어오세요. 다음 주는 변동성을 확대하더라도 경고 종목이 지정되더라도 우리는 비중을 더는 게 아닌 그 다음 무엇이다? 대우건설의 사업부문별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가 돼야만이 10배 수입의 수익을 내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010-4410-2561 뭐라고요?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지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8시부터 진행할 라이브 꼭 들어오시고요. 주가 메타점, 신규 메타점은 여러분께 잡아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뭐 연락처를 알아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주식타짜 훈련소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돈벼락 크게 맞을 수 있게끔 제가 올해도 힘내보겠습니다. 자,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던 이유 아시겠죠? 경고 종목 지정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재건 관련된 부분, 원전 관련된 부분, LNG 부분을 이끄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원진들의 매도는 완벽하게 허수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라이브에서 여러분께 흐름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